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76명을 기록하면서 4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4차 유행이 지속하고 있다며 한글날 연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년 중반까지 세계 인구의 70%를 접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서 제약사와 선진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화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경제를 살리고 있다며 접종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가을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는 올해는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독감 백신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전날보다 250명 가까이 준 2,176명으로 이 가운데 2,145명이 국내 발생이며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73명, 경기 753명 등 수도권이 1,651명으로 전체의 77%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64명, 충남 59명, 경남 54명 등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0명 늘어 누적 2,554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총 377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률은 국민의 77.6%, 접종 완료율은 56.9%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에 언제 어디서나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아직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단풍철이 이어지는 이달 말까지는 이동량이 많을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고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가 확대돼도 확진자와 건강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안정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혔습니다. 또 일상 회복 과정에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먹는 치료제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예정대로 이달 말쯤 국민의 70% 접종 완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자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은경 청장의 답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11월 9일쯤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 그다음에 그 위드 코로나는 어떤 지침이나 이것은 뭐 세부적으로 따듬어진 건 없지만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작을 네.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 확진자가 크게 늘 경우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 항체 치료제는 입원한 상태에서 정맥 주사로만 맞아야 하지만 먹는 치료제는 알약으로 쉽게 복용이 가능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어 방역 당국도 도입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추가적인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치료비 구매 비용은 95만 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실제 사용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미국의 머크사가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해 현재 미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며 화이자와 스위스의 로슈도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머크사의 올해 생산량 1,000만 명분 가운데 170만 명분을 선구매하고 350만 명분은 구매 우선권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과 마찬가지로 먹는 치료제도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방역당국이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얀센 접종자의 추가 접종 여부가 12월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은 12월부터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이에 맞춰 추가 접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계획을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접종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가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등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차례만 맞는 얀센 백신의 경우 오늘 12월 초부터 접종 완료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는데 돌파 감염 사례가 많아 추가 접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추가 접종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면서 외국인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설치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산의 공단 주변 부지에 버스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외국인이 밀집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접종을 해주는 찾아가는 백신 버스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은 통역사의 도움으로 예진표를 작성하고 차례대로 버스에 올라타 접종을 받습니다. Состояние у меня вполне хорошее. Я как бы ожидал худшего, но очень как бы ничего. 백신 종류는 1회 접종이 가능한 얀센, 하루 100여 회분 물량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백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온도계가 달린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또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들이 버스에 탑승해 접종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접종 대상에서 소외될 줄 알았는데 자신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습니다. 那个能打预防针，衷心感谢韩国，也那个就是阳性打一次就好了，挺好的，我也不会说呀。 특히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사업장에서 발급한 근로사실 증명서만 있으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일단은 한 번만 주사를 또 맞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분들 같은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그분들이 쉽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접종을 해드리기 위해 백신 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도내 어느 곳이든 저희가 지난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를 넘어선 상황. 방역당국은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등록부터 접종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접종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수소경제 전환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월 그의 첫 현장 행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 경제를 꼽았습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등 체계적인 수소경제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앞선 분야 초격차를 벌리고 부족한 분야를 빠르게 따라잡아 수소경제 선도국가가 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지금의 그레이 수소를 100% 청정 수소로 전환하고 전국에 2,000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승용차 시장 글로벌 초격차를 상용차와 친환경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수소 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소 경제가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 국가를 향해 가는 원팀입니다. 팀 코리아로서 함께 수소 선도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선 환담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15개 기업이 수소기업 협의체를 발족해 협력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 중립 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과 함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출량을 산정해 내놓았습니다. 기존 감축 목표 26.3%를 40%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지난 2015년 6월 우리나라가 감축 목표를 설정한 이래 이처럼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오늘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오는 12월 유엔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7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에 67조 원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4% 증가해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린 2018년 3분기 이후 역대 2위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반도체 호황과 신형 폴더블폰의 흥행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상파나 종합 편성 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 사이의 연계 편성을 줄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상파 종편 PP와 홈쇼핑 간 연계 편성 현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홈쇼핑 연계 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 보조식품 등의 상품을 소개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인접 채널에서 홈쇼핑 등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한 달간 지상파 5개 채널과 종편 4개 채널, TV 홈쇼핑 7개 채널 등에 대해서 연계 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상파 2개 채널과 종편 4개 채널의 45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약사와 선진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공평한 백신 배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 접종과 그 중간 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40% 접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 주요 제약사와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11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한데 현재 세계 백신 생산량은 매달 약 15억 회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chieving these targets will require at least 11 billion vaccine doses. This is not a supply problem. It is an allocation problem. 유엔 사무총장도 연말까지 세계 인구의 40%가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공평한 백신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Not to have equitable distribution of vaccines is not only a question of being immoral. It is also a question of being stupid. 현재 전 세계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3분의 1 정도지만 빈국이 많은 아프리카는 5%에도 못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수장의 호소가 백신 분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화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 FDA 신청하면서 미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도 조만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가 일단 봉합되면서 한시름을 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구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이자가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상 임상시험에서 성인 용량의 3분의 1을 접종한 결과 왕성한 면역 반응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없었던 만큼 안전하며 성인과 다름없는 증상만 보였다는 겁니다. I was kind of nervous at first, like any shot, basically. And it did hurt when they put it in, but after about 2 days, the pain just went away. 이에 따라 FDA는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는 사실상 젖먹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 백신 접종과 의무화를 역설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econd thing I'd like to say, today's report shows that vaccination requirements are good for the economy. Not only increase in vaccination rates, but they'll help send people back to work. 대기업 가운데 추가로 IBM이 의무화에 화답했습니다. 오는 12월 8일까지 미국 내 직원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일 등교하고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도 백신을 맞게 되고 기업 등의 의무화가 확산하면 코로나19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가을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등으로 독감 발생이 유례 없이 줄었지만 올해는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가을 독감 예방을 위한 플루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으로 독감 발생이 유례없이 줄었다고 올해 독감 예방 주사 접종을 등한시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along with school closures and reduced travel, likely contributed. But as I always say, flu is unpredictable. CDC는 오히려 올겨울 독감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낮은 독감 발생으로 사람들의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졌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어린이 등 취약층의 독감 발병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This is why it is doubly important this year that we build up community immunity with flu vaccination as we head into the fall and winter. CDC는 또 2주간의 간격을 권고했던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 주사를 한꺼번에 맞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맞아도 백신 효과에 문제가 없었고 부작용 또한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모든 사람이 해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하면서 완전한 면역력 형성에 2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달 말까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2차로 mRNA 기술 기반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예방접종위는 기존에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권고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mRNA 백신 추가 접종으로 면역력을 최적화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얀센 백신의 예방접종 효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독일 내 전체 접종 회분 대비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가장 많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얀센 백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 4주 이후 추가로 mRNA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한다고 예방접종위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제를 과연 어디까지 없앨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서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입장 제한을 푸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 모처럼 경기장에 환호와 박수가 돌아왔습니다. 긴급사태 해제로 입장 인원이 10,000명으로 늘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1,800명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2회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기장 내 별도 구역에서 관람하게 한 겁니다. AI 카메라 등을 통해 관객 간의 거리, 박수와 환호 등 응원 모습을 기록하고 관람 후 감염 여부도 추적합니다. コロナのワクチンを2回打った証明を持ってって500円で買えるチケットを購入しました。周りの人も2回打ってるとか陰性とかでいつもより安心感はありましたね。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방역 기준을 통과해 인증받은 음식점의 경우 24시간 영업도 가능하고 술도 제한 없이 팔 수 있게 했습니다. 安心できるのと、あと時間が制限がないっていうのでゆっくり飲めるし。 백신 접종 기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앱도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접종한 사람은 음식점 등에서 할인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ワクチン接種の促進と安心安全な社会経済活動に寄与していきたいと存じます。 일본 정부는 실증 실험을 통해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전국 감염자 수가 1,000명대로 떨어졌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制限の緩和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ことによって接触機会が増加するということが新規感染者数のリバウンドにつながるという懸念があります。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본 사회 각 분야에서 일상 회복을 향한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내일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입니다. 외래어와 우리말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다시 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